오늘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5가지 검사는 잘못 받으면 남은 인생이 병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30년간 노년기 몸의 회복력과 검사 부작용을 연구해온 박사 김현우입니다. 진료 현장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건강해지려고 받은 검사 때문에 오히려 삶이 무너지는 장면을 볼 때입니다. 70대가 넘으면 몸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관은 약해지고 장기는 느려지고 회복은 더디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검진은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믿고 계십니다. 건강 챙긴다고 받은 검사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검사 후 회복하지 못하고 평생 불편을 안고 사시게 됐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검사 준비 과정에서 탈수로 쓰러지셨고 어떤 분은 조영제 때문에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또 다른 분은 수면 마취 후 제대로 깨어나지 못해 하루 종일 비틀거리다가 집에서 넘어지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젊을 때는 검사를 받아도 금방 회복됩니다. 하루 이틀 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몸이 튼튼하니까 검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잘 견뎌냅니다. 그런데 70대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정말 힘듭니다. 검사 하나가 도미노처럼 다른 문제들을 연쇄적으로 일으킬 수 있어요. 검사로 체력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약해지고 다른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그러면 또 치료받느라 고생하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많은 자녀분들이 부모님 건강 걱정에 이것저것 검사를 권하십니다. 효도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죠. 비싼 검진 패키지를 선물하기도 하시고 유명한 병원 예약해 드리기도 하세요. 부모님 건강이 걱정되니까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검사가 정말 필요한 건지 혹시 오히려 해가 되는 건 아닌지 꼭 따져봐야 합니다. 검진센터에서 권하는 대로 다 받으시면 안 됩니다. 나이와 몸 상태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받아야 해요. 70대 몸은 30대 몸과 다릅니다. 같은 검사를 받아도 위험도가 완전히 달라요. 젊은 사람한테는 안전한 검사가 고령자한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검진 정말 제대로 알고 권하고 계신가요? 혹시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검진센터 직원이 권한다고 다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겁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모님 검진에 대해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검사 많이 받으면 안심된다고 생각하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72세 김성호님이셨는데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매년 종합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셨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안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어요. 정말 모범적으로 건강을 관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건강관리 잘하신다고 칭찬을 많이 받으셨죠? 매년 검진 결과도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당 수치도 괜찮고 콜레스테롤도 관리가 잘 되고 있었어요. 그날도 별 생각 없이 검진센터에 가셨고 권유받은 대로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죠? 매년 받던 거니까 올해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검진센터에서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꼭 받으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대장암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어요. 김성호 님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전날부터 금식하고 장 정결제도 드시고 준비를 철저히 하셨어요. 그런데 검사 도중 장에 문제가 생겨 갑자기 응급 상황이 됐습니다. 내시경을 넣는 과정에서 장벽이 손상되면서 출혈이 생긴 거예요. 즉시 응급처치를 받으셨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출혈을 멈추기 위해 응급시술을 받았고 수혈도 받으셨어요. 결국 한 달 넘게 입원하셨고 이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워지셨습니다. 퇴원 후에도 몇 달간 유동식만 드셔야 했고 기력도 많이 떨어지셨어요. 체중도 10kg 넘게 빠지셨습니다.
예전처럼 산책도 못하시고 집에만 계셔야 했죠? 김성호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받은 검사였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요. 검사만 안 받았어도 지금처럼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시면서 많이 후회하셨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효도하려고 검진 예약해 준 건데 오히려 걱정만 끼쳤다면서요. 비슷한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검사 준비 과정에서 탈수로 쓰러지신 분, 조영제 부작용으로 신장이 나빠지신 분, 운동부와 검사 도중 넘어지신 분, 수면 마취 후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리신 분,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을 모르고 계세요. 검사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특히 큰 병원이나 유명한 검진센터에서 하는 거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믿으십니다. 의사가 권하는 거니까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곳에서 받아도 나이가 많으면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의사도 완벽하지 않고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70대 이상 부모님이 계신 분들 모두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70대 이후에는 검진을 골라서 받아야 하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가족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70대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할 검사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 검사들입니다. 75세 이후에는 대장 내시경의 이득보다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대장암 예방을 위해 매년 대장 내시경을 받으십니다. 젊을 때는 이게 맞는 방법이에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40대, 50대에는 정기적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넘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검사로 얻는 이득보다 검사 자체가 주는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75세 이후에는 대장암이 발견되더라도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암세포의 성장 속도 자체가 젊은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당장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다른 질환으로 인한 위험이 훨씬 큽니다. 심장 문제나 뇌혈관 문제가 더 급한 거죠. 해외 고령층 건강연구에서는 75세 이후 정기 대장 내시경을 권하지 않는 흐름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 예방의학위원회에서도 75세 이후에는 선별적으로만 하라고 권고합니다. 증상이 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이에는 검사 자체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검사 준비 과정도 너무 힘듭니다. 제가 만난 74세 박정수님은 검사 준비 과정에서 탈수가 심해져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받으려면 전날부터 금식을 하고 장 정결제를 먹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고령자에겐 정말 힘듭니다. 장 정결제는 장을 깨끗하게 비우기 위한 약인데 설사를 엄청나게 유발합니다. 하루 종일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면서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요. 젊은 사람도 힘든 과정인데 70대 이상은 더 위험합니다. 탈수가 오면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럽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전해질 불균형으로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박정수님은 화장실 가다가 현기증이 나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가족이 발견해서 응급실로 갔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검사 자체도 위험합니다. 내시경을 넣는 과정에서 장벽이 손상될 수 있고 출혈이 생길 수 있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장벽이 약하고 탄력이 없어서 쉽게 찢어집니다. 회복도 느려서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 장천공이 생겨서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대신 대변 검사로 1차 확인을 권합니다. 대변 잠열 검사는 간단하고 위험도 전혀 없어요. 집에서 대변만 조금 채취해서 보내면 됩니다. 이 검사에서 이상이 나왔을 때만 내시경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금식과 장 정결 과정이 고령자에겐 큰 부담이 됩니다.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증상이 있거나 대변 검사에서 이상이 나왔을 때만 선택적으로 받으세요. 부모님이 검사 준비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시진 않나요?
혹시 매년 습관적으로 받고 계시진 않나요? 조영제를 쓰는 CT나 MRI 검사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영제는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조영제는 혈관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서 장기를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는 약물이에요.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죠. 혈관이나 종양을 더 잘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조영제를 걸러내는 게 신장입니다. 신장이 제대로 작동해야 조영제가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만약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조영제가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신장을 더욱 손상시켜요. 국내 노년기 신장 기능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 신장 여유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신장 기능이 100%였다면 70대는 5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장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신장의 사구체 수가 줄어들고 혈류량도 감소하죠. 이 상태에서 조영제가 들어오면 신장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과부하가 걸려서 급성 신부전이 올 수 있어요. 75세 이영자님은 조영제 검사 후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CT 검사를 받으셨는데 조영제를 쓴 거예요. 검사는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소변이 거의 안 나왔어요. 하루에 한두 번 조금씩만 나오더니 다음 날은 아예 안 나왔습니다. 조영제가 신장을 막아버린 거예요. 급성 신부전이 온 겁니다. 응급치료를 받아서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몇 주 동안 정말 힘드셨어요. 수액치료도 받고 투석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신장 기능이 예전만 못하고 평생 관리하며 사셔야 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로 계속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조영제 없는 검사부터 선택하세요. 조영제를 안 쓰고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CT나 MRI로도 대부분 충분합니다. 꼭 써야 한다면 검사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신장 기능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세요. 당뇨나 혈압 관리 중인 분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신장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당뇨는 신장 혈관을 손상시키고 고혈압도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검사 전에 신장 상태를 꼭 확인하고 계신가요? 조영제 쓴다는 말만 들어도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운동 부하 검사도 70대 이후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평소 운동량이 적은 고령자에겐 심장에 큰 부담입니다. 운동 부하 검사는 러닝머신 위에서 걷거나 뛰면서 심장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예요. 점점 속도를 높이고 경사도를 올리면서 심장이 얼마나 버티는지 보는 거죠. 심장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한테는 유용한 검사입니다. 그런데 평소 운동을 안 하시는 70대 이상 분들이 갑자기 이 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평소에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는 거니까요. 고령층 심장 부담 검사 관련 해외 연구에서 검사 중 위험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가슴 통증이 오거나 호흡곤란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 심장 발작까지 올 수 있어요. 부정맥이 생기거나 혈압이 급격히 오르기도 합니다. 73세 최문식님은 검사 도중 심한 어지럼을 느끼셨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걷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하셨어요. 다행히 바로 검사를 중단해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그 이후로 검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셨습니다. 러닝머신만 봐도 무섭다고 하세요. 가만히 누워서 하는 심전도 검사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시 심전도만으로도 심장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증상이 있을 때만 선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슴 통증이 있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있을 때만 고려하세요. 검사 중 넘어짐 위험도 큽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균형을 잃으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거나 골절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평소 운동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거의 안 하시는데 갑자기 이런 검사 받으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전신 PT-CT 검사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은 이상을 찾아 오히려 불안을 키웁니다. 전신 PT-CT는 온몸을 다 훑어보는 검사예요.
암세포가 있는지 세밀하게 찾아내죠. 포도당을 좋아하는 암세포의 특성을 이용해서 전신을 스캔합니다. 들으면 좋아 보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작은 것까지 다 찾아내다 보니 정작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에 작은 혹이나 결절이 생깁니다. 대부분은 양성이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PET-CT는 이걸 다 찾아냅니다. 노년기 전신 검사 후 추가 검사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나오면 추가 검사를 또 받아야 하고 그 검사에서 또 뭔가 나오면 또 검사를 받게 됩니다. 끝이 없어요. 78세 윤상호님은 이상 소견 후 계속 검사를 받다 지치셨습니다. 처음 PET-CT에서 폐에 작은 결절이 발견됐는데 그게 암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CT도 찍고 조직 검사도 하고 몇 달 동안 검사만 받으셨어요. 매번 병원 가서 검사받고 결과 기다리고 또 검사받고 반복이었습니다. 결국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이 났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셨습니다. 밤잠도 설치고 식욕도 떨어지고 체중도 많이 빠지셨어요. 증상이 있을 때 필요한 부위만 확인하세요. 멀쩡한 상태에서 전신을 다 뒤지는 건 득보다 실이 많아요. 불필요한 검사 반복은 몸과 마음 모두 지치게 합니다. 검사 결과 하나하나에 너무 흔들리고 계신가요? 작은 이상 하나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나요? 수면 내시경도 70대 이후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이 호흡과 혈압에 영향을 줍니다. 수면 내시경은 프로포폴 같은 약을 써서 의식을 잃게 한 다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받는 동안 불편함을 못 느끼니까 편하긴 하죠. 통증도 없고 구역질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남습니다. 그런데 고령자에겐 위험합니다. 마취 약물이 호흡을 억제할 수 있어요. 호흡이 느려지거나 얕아지면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혈압도 떨어질 수 있고요. 고령층은 회복 시간이 길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약 기운이 오래 남아 있어서 검사 끝나고도 몇 시간 동안 멍한 상태가 지속돼요. 젊은 사람은 30분이면 깨는데 고령자는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76세 정미자님은 검사 후 하루 종일 멍한 상태를 겪으셨습니다. 검사 끝나고 회복실에서 한참 누워 계셨는데 제대로 깨지 않으셨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비틀거리고 제대로 걷지 못하셨어요. 혼자 계시다가 넘어질 뻔하셨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셨어요. 가능하면 비수면 검사를 고려하세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받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요즘은 가는 내시경도 많아서 비수면으로도 견딜만 합니다. 검사 후 낙상 위험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약 기운이 남아있을 때 움직이다가 넘어지면 골절상을 입을 수 있어요. 고령자는 뼈도 약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집니다. 검사 편안함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 어떤 검사를 선택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사보다 중요한 건 일상 관리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검사만 열심히 받으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검사는 문제를 찾아내는 것일 뿐이지 건강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건강은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고 얼마나 움직이고 물을 얼마나 마시고 누구를 만나는지 이런 것들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혈액 검사와 혈압 체크는 정기적으로 하세요. 이 두 가지만 잘 챙겨도 대부분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혈액 검사로 당 수치, 콜레스테롤, 신장 기능 간 기능을 확인하고 혈압을 꾸준히 재면 심혈관 문제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 검사는 위험하지도 않고 부담도 없어요. 팔에서 피 조금 뽑는 거랑 혈압 재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간단하죠?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하시면 충분합니다. 병원 가실 때마다 받으실 필요 없어요. 수치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한번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다고 바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컨디션에 따라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전날 음식을 많이 드셨거나 잠을 못 주무셨거나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면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재보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해요.
계속 오르는 추세인지 아니면 등락을 반복하는지 살펴보세요. 기본 검사만으로도 안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복잡하고 위험한 검사보다 단순하고 안전한 검사를 자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육은 노년기 최고의 보험입니다. 이건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70대 이후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근육입니다. 근육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아요. 다리 근육이 튼튼하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혈당도 잘 조절되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근육에서 면역 물질이 나오거든요. 반대로 근육이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조금만 걸어도 힘들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결국 집에만 있게 되죠. 그러면 근육이 더 빠지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한번 악순환에 빠지면 빠져나오기 정말 힘들어요.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번만 해도 다리 근육이 붙습니다. 팔 힘이 약하시면 의자 팔걸이를 잡고 하셔도 돼요. 천천히 일어서고 천천히 앉으면서 근육에 힘을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빨리 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하는 게 근육에 더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10번씩 하시면 하루 20번입니다. 이것만 꾸준히 해도 한 달 후에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늘리세요. 처음엔 5번만 하다가 익숙해지면 10번, 15번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다치면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불편하면 횟수를 줄이세요. 요즘 다리에 힘이 줄었다고 느끼시나요?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물 부족은 모든 장기를 힘들게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순환이 잘 안 됩니다. 혈액이 걸쭉해지면 심장이 더 힘들게 펌프질을 해야 해요. 혈압도 올라갑니다. 신장도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장도 변비가 생기기 쉬워요.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집니다. 뇌에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어지럽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기억력도 나빠질 수 있어요. 하루 여러 번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에서 다 걸러서 소변으로 나가버립니다. 몸에 흡수될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점심 전에 한 컵, 오후에 한 컵, 저녁 전에 한 컵 이렇게 나눠 마시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알람을 맞춰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전에는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칠 수 있으니까요. 숙면을 방해하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아요. 저녁 8시 이후로는 물을 조금만 드세요. 목마를 때만 마시면 늦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거든요. 갈증 중추가 둔해져서 목이 말라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미 수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갈증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아도 시간 정해놓고 마셔야 해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물은 얼마나 드셨나요? 한 잔도 안 드셨다면 지금 당장 한 잔 마시세요. 사람과의 관계는 최고의 건강 자산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가 건강과 수명에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어요.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웃고 떠들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건강도 나빠져요. 고립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염증 반응도 증가합니다. 주 1회 이상 외부 활동을 유지하세요. 친구를 만나든 동호회에 가든 경로당에 가든 뭐든 좋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중요해요. 말을 하고 웃고 공감하는 과정이 뇌를 자극합니다.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아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게 하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 신경 쓰셔야 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많아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언어 능력도 떨어지고 사회성도 떨어집니다. 가족한테 전화라도 하세요. 영상통화도 좋습니다. 얼굴 보면서 대화하면 더 좋아요. 요즘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이번 주에 집 밖으로 나가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 만나는 게 귀찮다고 계속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건강검진보다 사람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75세 이후 대장 내시경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준비 과정이 너무 힘들고 검사 자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장 정결제 먹으면서 탈수가 올 수 있고 내시경 넣을 때 장벽이 손상될 수 있어요. 대변 검사로 먼저 확인하고 꼭 필요할 때만 받으세요. 증상이 있거나 대변 검사에서 피가 나왔을 때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조영제 쓰는 CT나 MRI도 조심하세요.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조영제가 신장을 막아서 급성 심부전이 올 수 있어요. 조영제 없는 검사로 충분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일반 CT나 MRI로도 대부분 확인 가능합니다. 꼭 써야 한다면 검사 전에 신장 기능을 확인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세 번째, 운동 부하 검사는 평소 운동 안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위험합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고 넘어질 위험도 있어요. 갑자기 러닝머신 위에서 뛰면 심장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일반 심전도로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안정시 심전도만으로도 대부분 파악 가능합니다. 네 번째, 전신 PET-CT는 너무 많은 걸 찾아내서 오히려 불안만 키웁니다. 작은 결절 하나 발견되면 추가 검사 또 받고 끝이 없어요. 증상이 있을 때 필요한 부위만 검사하세요. 멀쩡한 상태에서 전신 검사는 뜻보다 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수면 내시경도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약물이 오래 남아 있어서 낙상 위험이 큽니다. 마취 약이 호흡을 억제할 수도 있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비수면으로도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조금 불편해도 안전한 게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검사는 불안과 고통을 남기지만 올바른 관리는 일상을 지켜줍니다. 검사에 의존하지 마세요. 대신 매일매일 작은 습관을 실천하세요. 혈액 검사와 혈압 체크 같은 기본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고 물을 자주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세요. 이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복잡하고 위험한 검사보다 단순하고 안전한 관리가 훨씬 낫습니다. 오늘 당장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부모님 검진 목록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는 겁니다. 예약되어 있는 검사들이 있나요? 그 검사가 정말 필요한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검진센터에서 권한다고 다 받을 필요 없어요.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선택하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이 검사가 꼭 필요한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위험은 없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의사도 환자가 물어보면 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나이를 고려해서 다른 방법을 제안해 줄 수도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검사단 3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지 말아야 할 검사를 말씀드렸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꼭 해야 하는 검사를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만 챙기셔도 충분합니다. 복잡한 검사 필요 없어요. 간단하고 안전하면서도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혈액 검사, 혈압 검사, 그리고 하나 더 꼭 필요한 검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 검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검사 때문에 힘들어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검사 중에 예약되어 있는 게 있나요? 있다면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주변에 70대 이상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중요할 수 있어요. 작은 공유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세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